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3일 연속 2,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서울에서는 8일 0시 기준 77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은평구가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앱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기업 모두의 아파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천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손잡고 디지털 트윈 행정서비스 확산 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귀갓길 안전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주택가 13곳에 모두 2,900여 개의 보안 등을 스마트 보안 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4km,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갈 수는 없는 북녘의 땅. 이 분단의 현실과 마주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김포의 애기봉입니다. 네, 해발 154m. 6.25 전쟁 때 격전이 벌어졌던 이곳에선 북한 개풍군의 모습이 훤히 보이는데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리던 곳이지만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4년 철탑이 철거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이 최근 평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는 소식입니다. 분단 76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예전의 북쪽을 환히 비췄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전국적으로 사흘 연속 2,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서울에서는 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8일 0시 기준 하루 동안 7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주요 발생 원인을 보면 감염 경로 조사 중에 3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확진자 접촉이 32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장 관련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송파구 가락시장의 누적 확진자는 724명,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도 하루 동안 12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8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원구 병원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해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어르신 관련 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중 63%가 돌파 감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2달간 어르신 시설 확진자 중 65%가 돌파 감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시설은 2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해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는 접종 후 상당 시간이 지나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 접종도 일정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에서 한 30대 남성이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찌르고 자신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피해자의 딸을 스토킹하다가 어머니에게 해코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관련 소식을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과의 염건영 교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피의자는 이 BJ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BJ 본인은 물론 피해자인 어머니가 만나기를 거절을 해왔는데요. 어머니에게까지 해를 끼친 건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먼저 범행 동기를 짚어볼까요? 최근에 그 김기현 사건도 비슷한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면으로 친한 건 아닌데 자기 혼자 그 피해 여성을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가 그 거절받는 경우에 그 가족들,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형제를 공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걸 저희는 전문 용어로 대체 공격이라고 그래요. 즉, 그 피해자를 대체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걸 대체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까지 되면 실제 그 원래 좋아했던 스토킹을 했던 여성에 대해서도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준비한 거나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신상을 정확히 알았다는 부분까지 본다면 계획성을 가진 살인이나 공격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일반인들이 방송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도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1인 방송이나 또는 뭐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요즘에 개인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방송국이라는 어떤 조직이나 언론사, 미디어 같은 조직 같은 경우에는 거기 출연하는 출연자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나 법적인 지원 조치 또는 사생활에 대한 보호 조치들이 지원이 되는데 1인 미디어도 활동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본인 혼자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물리적 방어나 또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또는 이제 뭐 인신적인 모욕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인 플랫폼과 관련돼서 본인을 이제 방송인으로 만드시거나 본인이 뭐 기사를 내보내는 앵커가 되신다면 이러한 그 2차적인 어떤 추적이나 스토킹 또는 신상 유출이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또는 이런 물리적 공격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하시면서 이런 미디어를 꾸려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비교적 유명한 인물을 스토킹하고 결국 그 가족까지 해를 입는 참극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자,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어떤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현재 그 스토킹에 대해서 우리 그 사법기관이나 일단 법조계에서 보는 시선이 너무 그 수위가 낮다고 봐요. 실제로 엄청나게 심각하고 잘못하는 경우에 그 스토킹 당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위험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신상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설령 이걸 하라고 법을 집행하라고 법을 만들어줘도 집행할 수 있는 경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스토커나 아니면 또는 잠재적인 폭력이나 또는 살해 위협을 하는 경우에 아예 그냥 유치장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격리를 시키거나 또 접근 금지 명령을 때리고 이거에 대해서 위반하는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는 스토킹 방지법도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률 처벌도 상당히 낮고요. 이런 위협을 받았을 때 본인이 다치기까지 국가나 사회가 방어해주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지 말고 사회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요. 이 스토킹을 통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할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과 염건영 교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이색 공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천문화회관 광장 앞에서는 하루에 3번 투명한 풍선 속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오늘 내가 음악을 만났다. 기분 참 좋았다. 재밌는 사진을 찍었다. 내가 또 가볼까? 하는 의외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됐고요. 누군가에게 박수받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함께 여러분과 직접 뵙고 축제를 즐기고 싶어서 서울시가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 설치된 노후 보안등 2,900여 개를 스마트 보안등으로 교체합니다. 서울시는 귀갓길 안전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주택가 13곳에 총 2,941개의 보안등을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보안등은 사물 인터넷 신호기가 부착된 LED 조명으로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해서 작동하는데요. 앱을 켜고 스마트 보안등이 설치된 골목길을 걸으면 보안등에 25m에서 30m 이내로 접근했을 때 조명의 조도가 자동으로 밝아집니다. 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스마트폰을 흔들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경찰서로 즉시 연락이 됩니다. 서울시가 8일부터 3주간 중소물류창고 18곳에 대한 점검을 소방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서울 지역의 규모 5,000제곱미터 미만 중소물류창고 18곳입니다. 서울시는 스프링클러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피난시설의 적치물 적재 행위, 임의 구조 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안양천을 디지털 현실로 구현합니다. 양천구는 지난 6일 LX공사와 디지털 트윈 행정서비스 모델 구축 및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과 똑같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 서로의 정보를 공유, 반영하는 살아있는 가상 세계를 뜻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각종 행정 데이터와 현상 정보를 통합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천구는 내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안양천 좌안 5.4km, 양화교에서 오금교 간 35만 제곱미터를 디지털 세계로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평구가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청년 창업기업 모두의 아파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두의 아파트는 아파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앱으로 은평구 창업발전소에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인데요. 앱을 통해 아파트 이웃 간 재능 공유와 음성 채팅, 또 아파트 생활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은평구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앱 홍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